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 모두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트너나 고객이나 내 앞에 있는 상대자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경계를 하거든요. 경계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왜냐면 내가 애텀이라는 신상품을 갖고 가게 되면 반드시 고객은 경계를 합니다. 두 번째 인제 고민을 하죠. 내가 여기서 얼만큼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관계성 때문에 거절을 못 하겠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가 수락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닥쳐올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것이 인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 앞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면 고객을 만날 때마다 고객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편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면 뛸수록 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불편한 점, 권면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보상 플랜이고요. 그 보상 플랜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면 보상 플랜을 하게 되면 그건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에 맞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편하게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태 사장님한테 어제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공유 많이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수 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경남 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어저께 경남 사장님이랑 저기 이성훈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예. 네네. 그러면은 경남 사장님이 말씀하시고 유성훈 사장님, 준태 사장님, 그다음에 해수 사장님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거 다 듣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영감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경남 사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저 맨 끝에밖에 못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또 총장님이 1번으로 세워주셨네요. 어쨌거나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업자나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고객으로 남아 있으면 되고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또 그 진정한 파트너를 만나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또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파트너를 대하고 그렇게 또 파트너가 이제 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도 그래서 기존에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일을 막 하려고 하니까 어쨌거나 고객을 물건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에 네. 대해서 알리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진짜 애텀이라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본인의 삶에서 그랬을 때 또 이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신뢰를 좀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고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은 일단 내가 파트너를 또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저보다도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좀 일을 해 나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 잘 안 들어서 이 준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줘 가지고 딴 거 필요 없다. 딴 거 필요 없다. 내가 진정성을 고치겠다고. 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니었나? 초련님 제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예. 나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그 배수의 법칙이 있고 승수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애터미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 보상 플랜에서 봤을 때 저희가 물건을 사는데 남의 아이디로 물건을 사고 그 아이디 PV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왼쪽에 5명 정도의 저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6번째 있는 분한테 PV 10만을 주면 그 위에 있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또 자기는 채울 거고 그 위에 있는 분도 채울 거고 그러면 배수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만을 들였으면은 오른쪽에 30만만 채우면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면서 이제 배수의 법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승수의 법칙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또 파트너가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또 그 포인트를 갖고 또 내려주면 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10만만 밑에 놨지만 어느덧 나한테 왔을 때는 큰 숫자로 온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있는 보석 플레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같은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나의 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바로 영혼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상 플랜은 수없이 회사에서 나오고 다 설명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저희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뜻과 같이 가려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이 보상 플랜 하나를 아니면 제품 하나를 설명할 때도 영어를 넣고 말 그대로 나의 진심을 넣어줘야 그분도 나랑 같이 가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분이 나를 같이 할까? 나를 따라올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 있는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제가 정의했을 시에는 내 스스로도 영혼을 넣어서 내 스스로도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한 명 한 명 내 파트너를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배수의 법칙, 순수의 법칙을 얘기했을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팀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술적인 부분 그냥 아래다가 핍을 넣으면 배수로 올라온다. 아래다가 핍을 넣으면 승수의 법칙으로 막 엄청나게 커지게 들어온다. 이런 것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실적으로 이게 돌아가게 하려면 내 진짜 영혼을 집어넣고 한 명 한 명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설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뭐랄까 감정이라든지 모든 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 사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재원 사장님. 제가 어제 그러니까 이 보상 플랜 얘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이게 4년 전서부터 들었던 건데 그 총장님이 또 질문을 하시길래 왜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할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장님 강의 이 10만 포인트 강의도 저번에 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저는 다 배웠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봐서니까 제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상 플랜 지금 이 보상 영혼 있는 보상 플랜 10만 포인트를 양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찢어지니까 이거가 지금 올바르게 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국장님한테 목요일날 통화할 때 금요일날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PV 관련해 가지고. 근데 국장님이 전화를 안 주셨어요. 금요일날 주신다 그래서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도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저는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랑 목요일날 통화할 때 그 영혼이 있는 보상 플랜이면 이 10만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 맞추려면 메인 줄에다가 다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어제 아침에 제가 성희 사장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10만 포인트가 내려오는 거는 그 메인 줄에 내려오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찍는 거를 저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 미팅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총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오전에 다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보상 플랜은 좀 그 취지가 좀 다르다고 저는 다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도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제 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후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내 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장 그 부분이 저한테 와서 이게 찢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원래 이 영혼 있는 보상 플랜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오전에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후원을 하고 그 부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정리를 했어요, 성교사님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 총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한테 왜 경고를 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 성교사님을 포기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 안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아무런 말씀을 안 했어요. 왜 전화 안 하시고. 근데 포인트가 이미 다 이게 좌측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죠. 제가 그게 원하는 게 내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보상 플랜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잠깐이요. 발언. 저는 네. 총장님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아니 나 전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잘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위해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왜냐면 네. 그 밑에 내려올 거를 급하니까 밑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파트 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네. 하겠다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전화 주신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건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총장한테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 타임에 그 10만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난번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네, 두 분이 참석 안 한 날 상관없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그때 논의를 했던 거거든. 이거랑 전혀 이거 후원에 대해서는 11월 달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네. 그게 해왔던 건데 이게 찢어졌잖아요. 11월 달에 찢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감히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또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국장님 금요일에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맞췄다. 왜 그러냐면 그 주는 거에서 김성희 사장님이, 내가 이제 김성희 사장님을 주면 김성희 사장님 보고 내리라 했더니 김성희님이 본인을 주지 말고 저기 이재원 사장님하고 오재련 사장님 바로 주라고 하길래, 그런데 내가 일단은 김성희 사장님 주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밑에서 올라오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총장님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그거랑 상관없고요. 두 분이 참석 안 하는 날 우리는 이거 갖고 계속 회의를 한 거거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은 계속 참석을 했는데 다른 날 하신 거 같네. 저번에 주무신 날 밤에 갑자기 그때 얘기했던 날 안 계셨어. 그때 주무셔서 전화 안 그러니까 받던 갑자기 그날 저녁에 미팅한 거요? 네, 그날 얘기한 거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두 분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어쨌든 총장님한테는 다른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셨다 그래도
다른 쪽으로 해서 또 들어가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성인사님하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지만은 그거 제가 생각하는 영원 있는 플랜, 그러니까 이렇게 10만 포인트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위에 올라갈 때까지 또 더 많은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면서 쌓이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해서 모두가 다 공유받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마인드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럼 그 사업자가 되려 그러면 일단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고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 물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빠르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제품에 대한 만족이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사업자가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물건도 다 유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총장님이 1년 잡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1년이 돼야 이렇게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을 당장 얘기를 안 하라는 거 하셨어도 어쨌든 간에 총장님한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총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이렇게 쭉 끝에 저희가 이렇게 이게 나눠지는 게 안 들으셨어요? 어디 계셔, 총장님? 뭔 얘기 하시나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아. 뭔 얘기하는 아니, 건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재용 사장님 완전 이거 착각이고. 이재원 사장님 총장님은 지금 말씀 고맙고요. 네. 내가 이재원 사장님한테 그 질문을 한 의도하고 저 이재원 사장님이 받아들이는 의도하고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데, 이재원 사장님하고 제가 스마일 비전 센터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때 한 30명, 20명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제 강의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재원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원 사장님 저랑 용인 비전 한번 가신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강의했을 때도 내가 똑같은 강의했는데 이재원 사장님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원 사장님이랑 어디 다니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원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잖아요. 어디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 이유는 이재원 사장님 이해력이 좀 넓고 포용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용인이나 스마일 비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내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이재원 사장님 제일 이해를 잘했거든요. 요 지금 멤버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원 사장님이 제일 이해가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재원 사장님은 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잘 푸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완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이재원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경고를 준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원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성희 사장님이 뭐 엉뚱한 소리 팍팍 하니까 내가 이재원 사장님한테 부탁했잖아요. 성희 사장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근데 성희 사장님이 이렇게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이재원 사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또 부탁을 또 드리잖아요. 김성희 사장님이 쓸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이재원 사장님에게 헬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성희 사장님께서 지금 아직 그 대련 센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착이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사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좀 보완을 해서 든든하게 잡아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의도는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재원 사장님을 신뢰하게 된 경우는 용인 비전에 같이 갔을 때, 스마일 비전 센터에 같이 갔을 때 그때 제일 이해를 잘했고 정리를 잘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어제 얘기했어도 물론 이제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연수가 있잖아요.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 팀들은 아직 연수나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 좀 어렵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재원 사장님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지원 사격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아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가 보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음, 음, 그러니까 준태 사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일단 승수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총장님은 지금 현재 승수의 법칙으로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애터미 안에서. 근데 우리도 그 승수의 법칙으로 애터미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승수의 법칙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위에서 포인트를 받아서 배로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재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막 오픈이 되기도 했고 인도 파트너들도 이제 막 깨우고 있는 작업들을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가의 작업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언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실행을 해서 빨리 승수의 법칙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배가의 법칙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2배 만드는 연습부터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되게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식 사장님은 지금 이 배가의 원리를 적용을 하시다가 승수의 법칙으로 되셨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셨을 것 같고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기간이 어쨌든 오래 걸린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이 지금 승수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승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해시키는 건 뭘로 하는 거냐면 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아들이 또 같이 옆에 붙어 있는 항상. 네, 말로써 뭐, 문 사장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아들하고 이렇게 네, 말로써 이제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어제 오르자란 사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아내는 거고 그 투자를 받아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에도 짓기 전에 먼저 설계 도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설계 도면으로 건물을 짓고 땅을 다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이 일도 오토팜회사가 되는 길, 총장이 되는 길도 먼저 설계 도면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 도면을 우리가 구상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배가의 법칙과 승수의 법칙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어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인트를 공유해서 맨 밑자락에다가 내가 5만 내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또 5만을 내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5만을 내려요. 근데 그 5만이라는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치약 칫솔 정말 다가가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 치약 칫솔 한 번 쓰면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한 4, 5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그 칫솔 치약으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맨 밑자락에 내렸을 때에 맨 밑자락에 있는 사람은 35만 뭐 7명이 예를 들어서 7명이 맨 밑자락에 내린다. 그러면 7번째 있는 사람은 35만 PB를 받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부터 나까지 혹은 나부터 그 위에까지 전부 다 35만 PB가 공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PB가 이제 공유가 됐을 때에 또 이제 어제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달린 모든 7사람들의 곁가지가 있잖아요. 그 곁가지에서도 이제 또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또 그 곁가지를 5만을 내렸을 때에 똑같이 35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효과. 그렇게 해서 나는 10만만 내렸지만 나를 포함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부터 전부 다 해서 우리 다 같이 5만을 썼을 때에 이게 100만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격가지에 있는 포인트까지 전부 다 합치면 이게 이제 100만이 되면서 정말로 오토 판매사로 오토로 내가 진짜 이 사업이 돌아가는 일이 되는데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총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고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돈을 벌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치약 칫솔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네가 100만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한 달에 6만 원, 13만 원, 30만 원 정말 더 열심히 한다면 100만 원까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이 애텀이라는 일이라는 걸 근데 그 일을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숙 국장님 나오셨네요. 저기 현숙 국장님은 경험에 의해서 현숙 국장님 스피치 할 수 있어요? 네,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씀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현숙 국장님이 압축시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들어보니까. 저게 급해서 그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숙 국장님 좀 풀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현숙 국장님의 그 강의를 좀 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실전에 의해서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서 나온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좀 잘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가요? 예, 그걸 쉽게. 예, 그럼 어제 얘기한 거를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어제 공유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꽃집을 하면서 애터미를 만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장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애터미를 제가 장사로 거기서 500만 원, 600만 원치 팔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스폰서들이 장사하는 거 아니다,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애터미가 물건이 나가고 물건이 팔려야 돈이 되는 거지. 어떻게 파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꽃집에서 물건을 팔아 보니까요. 애터미는 마진이 없잖아요. 그냥 원가에 사다가 원가에 주고 저희는 그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물건을 갖다 주는 동시에 기름값 나가고 시간 나가고 저희한테는 남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저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물건을 전달을 하러 가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저희 예전에는 세미나를 참석하는 그 의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영상 미팅에 또 초대할 수 있는 그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갖다 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을 이제 쭉 지켜보시면 물건을 갖다 주기만 하고 그 물건값을 받아오기만 하고 그다음이 진행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꽃집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차영수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냐? 네, 잘 팔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도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제 김현숙 임페리얼 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방법대로 속도만 가지고 정말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정말 열심히는 하세요. 근데 그거는 내 방법인 거예요. 애터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방법은 내가 가다가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뭐 김영길 총장님 뭐 그 위에 분들 뭐 돈 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내 방법이랑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해 버리고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고집만 한다고 하시면 애터미에서는 돈은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터미는 애터미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러 오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애터미는 처음에 돈은 안 된다. 하지만 시간과 애터미 방향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승수의 법칙이 있고 또 저희는 뭐 유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월마다 맞춰야 되는 유지비, 뭐 회원 가입할 때 받는 그 가입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 포인트로 해서 이게 정말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그 사업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다. 근데 정말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사람들은 장사를 배웠잖아요, 저희도. 근데 애터미는요, 저희가 도전을 하시게 되면은 35%라는 그 수당이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도전을 하는 동시에 그 35%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반대되는 방식인 거예요. 도전을 안 하면 그 35%라는 수당은 저희가 정말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1년 되고 2년 됐는데도 이게 어떤 뜻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팀장을 가고 나서도 개보도를 제가 보는 방법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위에 스폰서님들 강의를 듣고 제가 안 될 때마다 김영길 총장님 강의 듣고 그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방법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운이 좋게 좀 높은 사람들의 강의를 들은 게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를 맨 처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꽁침 작전을 하라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네트워크를 뭐 다른 데 거를 하고 왔었으면 그 말이 아마 이해가 빨리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네트워크는 애터미가 처음이고 다른 거는 물건만 하나 두 개 사보는 정도지 많이 사서 쓰지도 않고 사업이라는 거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아줌마,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인 것뿐이지 사업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똥침 작전을 얘기를 하시면서 애터미가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바이너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개보도를 쭉 한 줄로 쭉 좌측도 쭉 내려가고 우측도 쭉 내려가서 한 줄을 정말 탄탄하게 만드는 그 동아줄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줄 라인이 정말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줄도 되지 않는데 다들 오른쪽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한 줄은 스폰서님이 해주시니까 나는 오른쪽만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이더구 임페리얼 강의를 맨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 줄을 튼튼히 만들어야 되는구나. 저희는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었어요.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 줄을 깊게 내리자, 뿌리를 깊게 내리자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오른쪽에 사업자가 안 나올 때는 물건을 정말 많이 쓰세요. 그럼 가족 하나, 정말 자제분들 1명, 수당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만들어놨지 저희가 펼치질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밑으로만 쭉 내려가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위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은 저희가 깊게 내린 그 모소 대나무 뿌리 한번 쭉 내려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데는 정말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250만 포인트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른쪽에서 자기 이 250만 포인트를 못하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내가 했던 방법을 오른쪽도 똑같이 탄탄한 동아줄을 만들어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하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좀 늦기는 하지만 이게 탄탄한 그 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만약에 제가 튼튼한 그 동아줄 맨 밑에다가 10만 포인트를 넣게 되면 만약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사람들은 이 10만 포인트를 공유 포인트로 해서 다 이거를 공유를 받는 거예요.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각자 돈을 벌게끔 해준다고 한 줄을 튼튼히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문어발로 다 오른쪽을 펼치고 그 사람의 오른쪽을 또 펼치고 정말 줄이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문어발이 9개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10만 포인트 넣으면은 그 줄기에 있는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튼튼한 동아줄은 10만 포인트를 가지고 10명, 100명, 1000명도 같이 공유를 받지만 제가 9개의 문어발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90만 포인트를 집어 넣어야지만 그
포인트를 다 같이 9줄이 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보도 가입도 맨 처음엔 정말 계보도 가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계보도 가입 회원 가입할 때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지 더 효율적인지 내 맘대로 하면은 정말 다시 가입하고 다시 뭐 탈퇴하고 가입하는데 거의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시려면 예, 계보도 예, 가입하는데 그걸로 맨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탄탄한 동아줄 하나만 만들면 누구나 그거를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동아줄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 소비자 어제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자 마케팅 맞아요. 근데 저는 소비자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사업자는 저희가 이런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10만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를 하고 만들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한 명이 소비자 10명도 만들고 100명도 만들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기 것만 쓰고 주변에 전달을 안 하시는 분들 그 한 명은 사업자 한 명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를 정말 탄탄하게 만들고 나시면 정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도 사업자면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를 찾는 방법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진짜 저 설명을 잘했거든요. 네. 설명을 잘했는데 우리 인도팀이 그 현숙 국장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까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네, 칠판을 그려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러게요. 칠판도 없이 동그라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려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네. 이재원 사장님 어떻게 쉽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음소거. 제가 무한 사장님한테 어. 이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예, 쉽게 풀어봐요. 예. 여기 인도에다 10만 포인트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무리한 것 같고 10만 포인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0만 포인트 갖고 무리하면 안 되고 저는 인도 마케팅 할 때 무한 사장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치약 칫솔로만 얘기를 했어요. 치약 칫솔로만. 소비자도 많이 일단은 무한 사장님이 치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칫솔도 만족도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폼 클렌징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엄청 높아요. 거기서 제가 이 인도 사업의 비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환율 차이가 나니까 이 앱솔루트 이름 고가로 그러니까 뭐 상류층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쓰겠는데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서민 중산층을 좀 상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일단 초창기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인구가 많아서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제품 써보니까 되게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쓸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품 얘기를 한 거죠. 제품도 너무 좋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일단 그래서 사업자 말고 이분은 지금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만 포인트 가지고 10만 포인트 만드는 걸 이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속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만 포인트보다 10,000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한 이 보상 플랜 얘기를 한 거예요. 10만 포인트 가지고 10만 포인트를 만들면 여기 한국보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관심을 좀 가시더라고. 회원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것도 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만 포인트가 아닌 10,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이 만 포인트가 공유 포인트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언니도 달고 뭐 친구도 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이렇게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금방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제품이 먼저 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본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또 부업자로 나오실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처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업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확장 속도가 빠를 텐데 저도 이 사업 알아보는데 1년 걸렸거든요. 10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딱 처음 스타트부터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국 사람이랑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뭐 비전도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업자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제품이 들어가서 그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지금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래서 좀 약간 염려가 되는데 어찌 됐든 이게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가 이 만 포인트 활용하는 거는 이제 그 시점에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그 이재원 사장님의 그 탤런트가 이렇게 저는 어렵게 얘기하면 이재원 사장님은 쉽게 설명을 잘 하고요. 센터에서도 내가 막 30분 1시간 동안 열불나고 해도 이재원 사장님의 자기 느낌을 들어서 설명해 주면 더 이렇게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이재원 사장님은 보험회사에서 그 교육 담당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좀 탤런트가 있고 목소리도 좋고 차분하게 강의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강의 있을 때 항상 마무리를 이재원 사장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분위기는 계속 갈 겁니다. 자, 재란 팀장님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재란입니다. 저는 어제 김현숙 임페리어님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않는다. 똑같이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4명 컨택을 해서 3명이 이미 성공을 했고 그 10년 하셨던 그 교포분은 아직도 판매를 하고 다니시고 오토 판매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말에 일단은 중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어제 총장님께서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미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바탕이 많을까요? 메인이 많을까요? 일단 바탕 속에 메인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총장님이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말한 건 이미 소비자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비자 중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뭔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터미에서 원하는 게 직급을 가려면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해모임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50만 포인트 만들려면 하루에 1.6박스, 2박스 정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도 마찬가지. 10만 포인트씩이니까 25개를 팔아야 되는데 15일 안에 25박스를. 그런데 어제 총장님 그랬잖아.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판매도 못하고. 김영숙 임페리얼도 10박스도 못 팔았다고 하시잖아요. 이도구 임페리얼도 딸한테 화장품 하나 파셔가지고 임페리얼까지 되셨다고 말씀을 그분들이 성공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어떻게 팔았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는 이미 이제 밑바탕으로 깔려 있고 그 중에 여기다 투자를 하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자고 이제 어제 그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략 전술 소비자는 있고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그런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근데 그 중에 애터미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지만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 포인트도 있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도 있잖아요.
아까 이현숙 국장님이 똥침 작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는 밑불 작전이에요. 맨 밑에다가 우리가 불을 이렇게 만들 때 위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지 않잖아요. 맨 밑에 이렇게 솔가지나 그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밑불을 하면 계속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유 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밑에 밑불에다가 그 공유 포인트를 넣으면 10만 포인트가 10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될 수 있고 1000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작전, 전략, 전술,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모임 한 박스, 앱솔루트 2박스 이렇게 팔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영 숙장님 같은 경우는 판매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판매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총장님 말씀하셨던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전략과 전술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총장님 말씀하시는 공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공유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10만 포인트 가지고 10만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10만 포인트 가지고 80만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컴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난 거고 그냥 애용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양치질은 할 거고 머리는 감을 거기 때문에 그 밑바탕을 두시는 것 같아요. 뭐 큰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간이 꽤 되잖아요. 근데 치약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 그 작은 것으로 작은 공유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총장님이나 저나 김현숙 임페리얼님 어제 그 10년 전에 교포분도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10년이 흐른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뭐 잘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속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거기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리스크를 조금 덜 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사업자들은 리스크가 있는 거를 알면서 이게 보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자를 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지금 정준태 사장님이나 유성호 사장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거든요.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안 하거나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 내가 본 보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공유 포인트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자 마인드로 사업자로 하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인도팀 누가 먼저 할까요? 경남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띄나 보네요, 눈에. 일단은 저도 요즘에 저기 남편이 자꾸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제가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사실 얘기했던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고, 지금 이제 남편은 이제 뭐 사실 파트너들한테도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하고 나야 전적으로 이제 남편을 쫓아가고 남편도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사실 나는 자기랑 동의해 줄 수 있는데 파트너들도 그렇게 느낄까 하는 사실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이제 그거를 내가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거를 사업으로 보고, 그리고 그 총장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사업적인 거를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지, 뭐 이게 시간을 들여서 뭐를 들여서, 물론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조금의 리스크가 있어도 가야 된다는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계속. 그 내가 아우 되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저는 일단 빨리 소비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으면 내가 써본 이게 몇 개는 안 되지만 이게 좋으면 누구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건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좀 있어줘야지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했던 건데 저희 남편이 맨날 불만이거든요. 준태 사장님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듣고 동의해주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준다. 근데 오늘 그거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으로 봤던 거,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했던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진짜 어 저기 이현숙 국장님이 얘기해 준 부분이 그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물건을 잘못 팔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두 라인의 깊은 곳까지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파는 거에만 내 선에서 내가 파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가장 밑에 내가 뿌렸을 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가능성이 다 부어졌는데 그걸 내가 맞춰 갈 건지 나의 이런 거를 봐가면서도 사업성을 가지고 내가 맞춰 갈 건지 아닌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요거를 이제 귀뚱으로 듣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말만 해도 으쌰으쌰 해서 가자는 파트너가 한국 파트너분들은 워낙 이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고 인도에 계신 분들이랑 이거 속도 맞추기가 사실 한국 분들은 이미 막 이걸 너무 알고 인도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제 제가 준태 사장님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최은희 사장님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헬스 사장님이 이제 이사 때문에 못 왔지만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좀 더 분발해야지. 근데 사업성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아무튼 어쨌거나 주어진 그런 가능성,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나도 물론 그리고 내 팀과 함께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해서 잘 가야 되겠다. 이 사업을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스 저 사장님 오늘 어째 정리되나요? 네, 조금 열심히 들어서 이해를 조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영혼 있는 보상 플랜 저번에 2월에 인도 오셨을 때 차국장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총장님이 질문을 던지신 게 보상 플랜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타깃으로 말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 것 같고 보상 플랜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꼬시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게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포인트 내리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팀워크이고 그리고 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일 열심히 하라고 뭐 보너스나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전략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내가 이득을 같이 취하자 뭐 이런 느낌인데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동기부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같이 열심히 하자. 그리고 또 이현수 국장님이 오늘 말해주신 게 소비자 구축도 좋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 리더를 양성을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성공자분들 강의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스폰서 말 잘 듣고 성공자들 말 잘 들어라. 그 강의 열심히 듣다 보면 길이 보인다 해서 내 식대로 하기보다는 앞서 분들 이제 선배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해라 뭐 이런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이해를 했고 승수배수도 이제 준태 사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성훈 사장님. 네.
들리시죠? 예, 예. 네네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잘 들었고요.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못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도 그랬고 애터미는 이제 사업으로 봤고요. 그 재단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뭐 늘상 이제 리스크랑 함께 합니다. 그걸 알면서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심하고요. 리스크가 뭐 저 예상치도 못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도 사업을 한다는 이유는 자기 하는 만큼 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많이 벌고 못하면 손실을 떠안고 책임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애터미 사업은 제 경험상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가장 적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월 100만 원을 벌겠다. 근데 뭘 해서 100만 원을 버는데 취업하지 않는 다음에야 뭐 저는 이제 사업 기준으로요. 그 2,3천, 5천 이 정도 뭐 투자 안 하고는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갖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500을 내가 벌어보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2, 3억 정도는 투자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한번 1,000만 원을 벌어야겠다. 우리 아이들도 크고 이제 지금 노후도 준비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좀 인간답게 살겠다. 그러면은 5억에서 뭐 15억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한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했어도 그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5년, 10년을 갈까? 10년 이상 5억, 10억 투자해서 월 1,000씩 10년 이상 버는 일이 있을까? 그것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일례로 그렇습니다. 저희 하는 사업이 그래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도에 못 모르고 와서 이렇게 그냥 그래서 뭐 회사를 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교육 사업 위주로 해서 가지를 여러 가지 쳐봤는데 한국이랑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고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뭐 1억 썼다가 까먹고 저거 한다고 2억 썼다가 까먹고 또 저거 뭐 한다고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거든요. 일례로 저희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학원 사업을 하고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좀 해준다고 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저는 이제 작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보통 3억에 3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아니, 1억 5천, 2억, 3억 5천 들었구나. 근데 거기다가 그건 그냥 저희가 맨바닥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15년 경력에 3억, 4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해요. 거의 풀타임으로 막 일을 해요. 쉬지 않고 인도도 거의 몇 번 못 나가고. 그러면 솔직히 1년에 1인당 1억씩 벌어야 돼요. 해외에서 그 고생을 하면 1년에 1인당 1억씩 벌어야 되는데 거의 그것도 이제 잘해야 뭐 1억이 될까 말까? 근데 1억이 돼도 이게 큰 것 같지만 여기서 저희 생활하고 뭐 하고 한국 몇 번 왔다 갔다 애들 학비 내고 그러면은 1억 이상은 그냥 생활비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한 가정이 1억 이상 못 벌면 여기서 못 버팁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좀 늘려나가겠다 해서 그러면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돈을 또 인력을 더 벌어서 그거를 더 묻고 그래야지 이제 그다음 단계 그다음에 내년에는 한 1억 5천을 벌어보자. 그러면 올해 번 거를 다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이런 리스크가 생기니까 저희가 이제 3억 투자해 놓은 사업장을 멈추고 인건비들 25명 있던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고 한 뭐 여러 명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빼내고 임금을 줄이고 그래도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금 손해 본 게 임대료 6천만 원, 인건비 6천만 원, 한 1억 2천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터미가 맞구나. 이게 리스크가 적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준태 사장님 처음부터 얘기했고 다들 주변에서도 어렵다고 하지만 저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딴 거보다 쉽다는 거죠. 애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어려운 와중에 여기 애터미 오픈하기 전에 예전에 누구한테 말씀드렸더라? 제가 계속 한 달에 막 1,000 이상씩 매달 이제 5월 10일이면 와이프가 이거를 또 돈을 임대료 내고 또 해야 되네 그 걱정을 해요. 다음 달에는 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까 아니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 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맞아갖고 왜냐면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만 원, 몇천 원, 6만 몇천 원 그래갖고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그걸 보면서 속으로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이게 그래, 이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절에 난 가만히 앉아서 일을 막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생사를 깎아먹으면서 한 달에 이렇게 1,000 얼마씩 빼먹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던 거를 다 깎아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내년 예를 들어 초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20만 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게 가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에서는 막, 이게 뭐 1, 2천이 막 날아가는데 여기서 20만 원이 들어와? 이게 뭐 어떻게 커버가 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지금 이 리스크는 기존에 지고 있던 리스크고요. 옆에 있던 거는 애터미가 없었으면 들어올 일도 없는 2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아, 이거를, 200으로 만들고 2,000으로 만들면 되겠다. 근데 그게 혼자 못해요. 여기 다들 이렇게 계시지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수 승수의 법칙이 없으면 못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래, 내가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게임이라고 치면, 2,000을 투자해서 200을 버는 거다. 애터미는 원래 예전에 250만 오토가 되려면 뭐 500만 돼야 되는데, 2천만 원어치 사서 200만 원을 버는데, 그러면 이 물건을 2천만 원어치 팔 수 있을까? 인도에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팔아야지, 그 한 달에 팔아야 2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2달에 팔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고. 야, 그러면 이거 부업으로도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혼자 파는 게 아니죠. 인도인들이 같이 팔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개하고 전달해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부담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도인들을 많이 만들면 이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왜 못 파냐? 인도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면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뭐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한 번도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직은 뭐 멀은 얘기지만 일단은 제 상황은 그렇고 지금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약간 기본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승수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일단은 사람들을 최대한 이제 뭐 전 사업자 위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지금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다행히 여기 준 사장님, 회 사장님, 그리고 저 인도 친구들 이제 친구들 몇 명이 그거를 사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라는 오지만 아직 제대로 사실 뭐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만 이게 투자라고 보면, 제가 다만 월 뭐 1, 200, 2, 300 이렇게만 투자해도 그만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일이고, 좀 더 잘하면 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안 해야 되냐?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1, 200만 원만 써도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수 승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계속 전달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직 자세히 지금 이제 시작이라 저도 아직 아주 그냥 기술자가 되진 못했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도인들을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에게 그거를 우리 준 차장님하고 회 사장님하고 전파를 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사업이고 다만 리스크가 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앞으로 인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좀 주지시키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뭐 질문하시면은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고요.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티브 코븐 책에서 봤는데, 사업을 하실 때 끝을 보고 시작하래요.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사업을 애터미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애터미를 하기 전에, 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내가 센터를 오픈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안 맞죠. 한국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되면 교육보다 먼저 몸이 먼저 나가요. 몸이. 그러고 나서 우리 차은숙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나가서 팍팍팍 총 맞고 다 전멸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나가서 다 전멸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제 파트너가 그렇게
오른손에는 해모인 왼손에는 앱솔루트 들고 나가서 열심히 팔려고 하는 것은 스폰서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좀 교육이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센터, 존경받는 센터, 방갈로르 센터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로 간다는 거예요. 소비자 마인드가 아니라 사업자 마인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제가 가끔은 저 혼자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성공을 빨리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성공을 했을까 했을 때 2010년 9월 달에 센터를 첫 출근을 했습니다. 2010년 9월에 센터를 첫 출근했는데 저와 같이 있던 전숙경 총장, 김진순 총장 이거 한번 신문에 날리거든요. 제 바로 스폰서가 총장이고요. 제 맞대 바로 다운라인이 총장이고요. 제 우에는 또 스폰서가 저기 누구죠? 오승현 총장이라고 총장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월급도 다 같이 2,000씩 벌죠. 이런 조직 세상에 없어요. 4대가 총장이고 4대가 다 2천만 원씩 버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봤는데 2010년 9월에 센터에 출근했는데 그때 전숙경 총장하고 이순 총장하고 김진수 총장이 뭐냐면 우리만의 센터를 갖자.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5일 날 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딸이 적금을 들었던 것을 빌려서 센터를 냈거든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그때가 신의 한 수였다. 9월 달에 출근을 해서 4개월 만에 센터를 오픈해서 우리만의 공간과 교육 장소를 만들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 비전센터가 탄생한 거고 방갈로 비전센터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갈로 비전센터가 생김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조직으로 시작하잖아요. 비즈니스로 시작하고 교육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인적 자원이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준태 해수 경남 사장님, 은희 사장님 이런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성공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저기 이재원 사장님이 조금 염려를 좀 한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육이 너무 앞서가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원 사장님이 염려된 것처럼 저도 엄청나게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1년을 기다리려고 하니 또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짧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폰서들이 경험했던 것을 또 같이 경험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좀 단축을 해보고 좀 무리수를 투자해서 지금 그 공유 포인트 10만에서 100만 이런 승수의 법칙 이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승수의 법칙, 배가의 법칙 10만에서 100만 이것은 우리 식구들만 공유해야 돼. 이거 저희 유튜브로 공유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정말 10년 동안 얻어지는 우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 비전센터 타센터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항상 제가 절제돼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센터 식구들한테 할 강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의할 것은 제가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전체적으로 강의하게 되면 유튜브에 좀 엄청나게 똑같은 내용이 떴겠죠. 그만큼 요 내용은 대입이다. 대입이고 우리 식구들만 알았으면 좋겠고 리더들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은 징조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세계적인 센터, 인도에서 가장 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네트워크 10년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면 아주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보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거 왜 세로가 안 되지? 네. 그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 그 소비자를 구축하는 것은 소비자를 구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찌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상 만나는 게 손님이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애터미 정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품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이력서, 요즘 이력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력서란에 그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 물어보는 공란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면허증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면허증 하면 다 기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소비자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저차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곤란하고요. 그런 것은 일상생활이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제품 전달하고 전달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약간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재원 사장님의 그 전략이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치약과 칫솔.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두 번째는 요 정도 되면 인도에는 누구든지 쓸 수 있다. 아주 전략이 좋았죠. 거기다 샴푸도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전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치약 칫솔로 고객의 마음을 열어라. 고객의 문을 열어야지 그다음 단계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 사장님도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마추어들은 포인트 높은 물건 갖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 팔았을 때 10만 포인트 받았을 때 스폰서한테 전화하죠. 네, 10만 포인트 올렸습니다. 이 기쁨을 스폰서님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추어죠. 프로는 1,000원짜리, 3,000원짜리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피차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쓰다 보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집에 애터미 제품이 다 있는 것은 이것을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치밀한 전략 속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마추어들은 포인트 높은 제품을 들고 나가요. 프로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제품을 들고 나가서 고객의 마음을 삽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서 조금씩 제품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저기 서계남 사장님이나 유성원 사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상 플랜을 완전히 이해하고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제가 듣겠죠. 여러분의 강의를. 그때는 인도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모집한다고.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제품을 쓸 상대자가 아니고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야무지게 네트워크 모집합니다. 뭐냐 뭘 모셔야 네트워크를 대상해서 사업 설명회 한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커들은 이 말이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 한다면 이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네트워커냐면요.
네트워커들은 경험자, 경력자가 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빠르고요. 네트워커들은 네트워커들만이 갖고 있는 명단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시키는 이 방법은 이더구 임페리얼이 쓰는 전략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더구 단장이 쓰는 전략을 우리 센터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 스폰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총장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축복이죠. 엄청나게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 이더구나 주진환이나 김현수 단장하고 우리 센터에 교육을 와요. 교육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룰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비전. 그거 다 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식사하러 가요. 식사하러. 식사하러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존을 해야 되고 딸린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식사에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통째로 외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임페리얼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얻어진 정보, 비하인드, 회사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정보를 저희들한테 안 줘요. 식사하는 중에 은연중에 막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영업 비밀 중에 최고급 영업 비밀이거든요. 영업 비밀 중에 최고급 영업 비밀이 뭐냐면 김현수 단장이 10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자기는 해모임을 엿봤어도 못 팔았다는 거야. 그런데 10년 동안 유튜브 강의 들어봐야 그 내용을 한 적이 있나 없나. 사형수의 마음으로 물건 팔라는 내용은 있어도 자기가 열바스 팔았던 내용, 열바스도 못 팔았다는 내용 없습니다.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임페리얼 이번에 강의에. 이더구 단장도 사형수 마음으로 물건 팔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딸한테 판 게 다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금방 그냥 정지 들어가죠. 뭐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했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딸한테만 팔면 성공하겠네? 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열심히 팔아서 현상 유지하는 사람과 해모임 10바스도 못 팔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그들은 타 네트워크에서 10년, 17년 동안 경험한 자다.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판매 영업을 못해도 네트워크는 잘 알아요. 그 네트워크 명단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그 자본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명단이 있었다. 이더구 단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시작 자체가 2009년 8월 10일 같이 회원 가입을 했거든요.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을 네트워크 최소한 7년에서 10년 차를 10명을 가입한 상태예요. 다시 한번. 이덕훈 단장은 17년 동안 경험을 했고 2009년 8월 10일 땅 했을 때 이미 10명 네트워크 7년에서 10년 경험자를 10명을 가입한 상태와 우리 한국에서 인도에서 가장 탁월하고 전략가고 정말 대단한 사람 정준태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몇 명 있다? 네트워크가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네트워크 빵. 지인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만만치 않죠. 그럼 시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준태 사장님이 우리가 탁월하신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밑에 파트너가 네트워크가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더구 단장 임페리얼 단장 부럽다. 나도 그 사람처럼 닮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 네트워크 명단이 없지만 인도에서 준태 사장님하고 경남 사장님하고 해수 사장님하고 어떻게 머리 쓰든지 기도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네트워크들을 모아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네트워커들이 내가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해서 이 사람이 애터미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내가 강의하는 것을 보고 나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을 인도에다가 전 지역에다 알리는 거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 차라리 차영수 국장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던가 김영길 총장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인도에는 난다 긴다는 네트워크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차영수 국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김영길 총장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여러분께서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차영수 국장님이 들어갈 때 내년 1월이 될지 2월 달일지 3월 달이 될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백신 주사 맞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든 외우든 훈련하든 차영수 국장님처럼 저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네트워커들이 만나면 반드시 당신 성공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성공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핏대를 내면서 열정을 다 세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니터링 하겠죠. 저 사람 전문가다. 저 사람 이랑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아메이 뉴스케 허블레프 모든 네트워크를 해봤는데 돈이 안 되지만 애터미는 된다.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방갈로 비전센터를 하면 된다. 라는 확신을 누구 입에서 준태나 혜수나 경남사장 입에서 나가야 되고 듣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모니터링을 해서 표를 던졌을 때에 이 센터가 세계적인 센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강한가요? 준태 사장님? 해볼 만하죠? 유성훈 사장님 제가 욕심이 강한가요? 경남 사장님 제가 욕심이 강한가요? 해볼 만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네. 인적자와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제라 팀장 합류했잖아요. 현숙 국장님 합류했잖아요. 성희 씨, 그다음에 임정아 씨, 이설아 씨. 한국에서 이 사람 난다 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포츠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한국에선 난다 긴다는 사람이 밑에서 받쳐주고 그다음에 인도의 브레인들이 겹쳐져 있고 날개 달린 거죠. 날개 달린 건. 그러나 인도에서 인도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애터미는 비즈니스다. 우리 방갈로 비전센터는 방갈로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인도 전 세계로 도약할 거예요. 소비자 마켓은 뭐 기본이고요. 그런 것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뭐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애터미 하는 사람이 소비자 맨날 만나서 물건 팔고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늘 밥 먹는 일인 것처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는 일인 것처럼 그건 뭐 그냥 있는 일인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가 타켓이다. 왜 네트워크가 타켓이냐? 이도구 단장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도구 단장이 성공했죠. 이쪽에 김현석 임페리얼 나왔죠. 여기 이혜정 임페리얼 나왔죠. 임페리얼을 하나씩 거느리는 이도구 임페리얼인 거예요. 이 사람 가끔 얘기해요. 회사의 매출 50%는 자기의 파트너에서 일어난다고. 우리도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김현석 라인에. 다시 한번 소비자 마케팅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제품 전달하고 뭐 그런 거 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여기는 브레인 회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세계적인 선택가 되려면 신문이든 유튜브든 SNS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네트워크들한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니터링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3명, 5명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1번 타켓은 네트워커들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인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거 타켓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 성공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를 성공시키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1순위로 성공한 사람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 부동산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사람인데 손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자기 일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타켓이에요, 타켓.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보상 플랜이라면 아주 좋죠. 그러니까 CEO들이 좋다. CEO, 자영업을 경험한 CEO들이 좋다. 세 번째는 저와 같은 영업사원이 좋습니다. 영업사원은 일단 소비자를 만났을 때 소비자를 다룰 줄 알거든요. 소비자가 무슨 말을 할지, 소비자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압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소비자를 끌고 한 단계, 두 단계를 몇 단계를 끌고 나가서 이 사람을 내가 판매를 할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점점 있겠는데요. 어제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영업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육을 충분히 시키다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층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몇 번만 얘기해도 오케이 콜해 들어와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서 다음 주라도 혹은 그 다음 주라도 정말 여러분의 강의 들으니까 갑자기 김정길 총장이 라인을 변경하고 싶은 거야. 저 유성원 사장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왜요?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총장밖에 안 되는데 유서정 사장 밑에 있으면 잘하면 임페리얼까지 가겠는 거예요. 그럼 저 라인 변경해요. 내 인생은 소중한 거고 난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기도해서 옮긴 거거든요. 임정화 사장님, 김성희 이런 사람 다 유성원 사장님이나 서경남 사장님의 그 매력에 폭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면 진짜 성공할 수 있고 같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잘하면 로얄까지 갈 수 있겠다. 이거 판단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을 안 시켜드리겠죠, 서경남 사장님? 자, 이런 타켓이 있다, 타켓. 그 다음에 아까 이재현 사장님이 잠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요. 제 사례예요, 제 사례. 김영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전숙경이 있죠. 전숙경 총장이 있으면 여기 이제 김진순, 여기 총장이 3명이 있습니다. 총장이 3명. 그 전숙경 총장이 비슷하면 이쪽이 뎁스일까요? 이쪽이 뎁스일까요? 여기 총장이 아직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이쪽이 뎁스잖아요. 그렇죠? 총장이 3군데 있으니까 만약에 전숙경 총장이 파트너나 아니면 물건을 내릴 때 A에다 내릴까요? B에다 내릴까요? 유성원 사장님? B에다 내려야죠. 전숙경 사장님이? 예. 오재란 팀장님 A에다 내릴까요? B에다 내릴까요? 오재란 팀장님. 아니네요. 전수경 총장님 입장에서는 전숙경 총장님은 A네요. 열심히 그렇죠. 하고 있고 성장할 수 예. 있는 곳에다가. 그렇죠. 인원이 많죠. 그런데 이제 내가 저 좌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C라는 사람을 이제 리크루팅을 했잖아요. 그럼 C라는 사람은 이 라인에 달리기를 원할까요? 이 라인에 달리기를 원할까요? C라는 사람은. 오재라 팀장님? 내가 이제 리크루팅 했는데 C라는 사람이 있는데 C라는 사람한테 너 어느 쪽으로 가입할래? A 쪽에 할래? B 쪽에 할래? 하면 그 C라는 사람은 어디 쪽에다 가입을 할까요? B로 하는 게 좋은데. 예? D로? B로 하는 게. 네. B로? 네. 준태 사장님 어디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인가요? 아니면은 김영길 총장님이 붙이는 건가요? 내 본인이 입장에서는 원해서. 당연히 선택이 없이 B로 가잖아요. 내 그럼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소수적이니까. A 밑으로 가고 싶죠. C라는 CEO가 입장에서는 A 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네. 준태 사장님은?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가입자를 하면 잘못 얘기했습니다. 왜요? B 밑으로 가야 총장님이 계속 김욱 총장님이 또 이제 신경을 써주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B를 키워야 되잖아요. A 그렇죠.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바로 성장하는 B로 거는 가야 B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A가 뎁스일까요? B가 뎁스일까요? B가 뎁스죠. 뎁스라는 게 생명줄이라고 하거든요. 밑줄을 그래서 스폰서가 현재 신경 쓰는 그렇죠. 쪽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신경 쓰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네. 예.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전숙경 총장을 의식하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갈 것 같지만 즉 스폰서로부터 사랑받는 쪽으로 가고 싶어해요. 그 판단하는데 스폰서가 소시적으로 가면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소시적으로 힘을 쏟으니까 내가 성장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성희 사장님하고 이재원 사장님하고는 각별해요. 저기 다른 데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이쪽 이제 라인 변경을 한 케이스고 여기서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 성희 사장님으로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오재란 팀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재원 사장님이 있을 때 이쪽으로 씹는 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에 가는 게 좋을까요? 우측이 A, 좋죠. B. 이재원 사장님 같으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A. 왜냐면 성희 사장님이 일을 하고 이 사람이 꿈이 있어요. 꿈. 성희 사장님 꿈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또 일도 잘하고. 그러면은 성희 사장님은 애터미를 계속 할 것 같고 욕심도 있고 꿈이 있으니까 이재원 사장님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A 쪽으로 하는 거죠. 요런 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희 사장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 대련 센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센터 차원에서 키우는 쪽이 있고요. 이런 것을 잘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재환 사장님 계십니다. 예, 재란 팀장님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된 언어를 써야 돼요. 통일된 언어로. 위에서 이제 10만 PB가 나옵니다. 10만 PB가. 요 10만 PB는 정책적으로 6개월까지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면 방갈로르 비전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니까 그 6개월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임시적으로 정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6개월 동안 되든 말고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뭐 9개월까지 가야 될 수 있겠고 만약 손익분기점이 3개월 안에 해결이 됐다면 3개월까지 가는 거 3개월 땡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다. 딱 못 받는 것이 뭐냐면 방갈로 비전센터가 손익분기점 돈이 되는 것을 만약에 3개월 안에 이루어졌으면 3개월로서 이거 끝나는 거고 그러나 잠정적으로 우리가 6개월 동안 정했습니다. 지금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4개월 남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보내 어렵다. 그럼 또 3개월 또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차은숙 국장님하고 이재 사장님하고 또 박명규 장 토론을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갈로 비전센터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0만 PB가 어쨌든 우리 센터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만 PB를 갖고 20만 PB를 만들어 했잖아요. 그럼 성희 사장님께서 만약에 이쪽으로 이재원 사장님한테 줬어요. 그 20만 PB를 했어요. 이제 이사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성희 사장님은 여기서 20만 PB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A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렸어. 그 다음에 이쪽에 스폰서로부터 10만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희 사장님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탁하는 건 10만 갖고 20만을 만들죠. 이 성희 사장님이 전 사장님한테 통해서 10만을 줘서 20만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승세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희 사장님을 키워주고 이재원 사장님을 키워주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 이재원 사장한테 10만원씩 20만원 만들었으면 성희 사장님은 영업을 하고 애터미 하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20만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이 올라왔는데 빵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폰서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사업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소비자구나 해서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애터미는 비즈니스고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인 조직이고 A라는 사람이 수성의 스폰서 위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40이 올랐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다음 또 여기 D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빵이에요. 이 사람도 소비자구나. 여기서 준태 사장님까지 인도 사람이 한 10명이 있다 치더라도 10명이 있다 치더라도 빵빵빵빵 하게 되면 인도 사람이 그러면 서울에서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도 사람 10명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제 준태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겠죠. 총장님, 이 사람이 어렵고요. 힘들고 이 사람 꼭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쪽에다 10만 PB 쏘겠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런 건 안 되죠. 허락을 안 해주죠. 저희 우리가 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10만에서 20만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40이 올랐는데 인도 사람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30만 PB를 맞춰 먹는 거예요. 인도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 보고 그다음 우리가 전체적으로 승급식 할 때 이 사람을 두 사람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은 위에는 스폰서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50명이든 좋아요. 언제든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이거 30만 올라왔네. 그럼 나 30만 하면 이거 6만 원 벌겠네. 이거 정말 기회다. 다른 데는 60만 PB를 해야지 6만 원을 버는데 이거 30만 PB만 해도 6만 원 버네. 그런데 내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10만 15만 원 줬더니 30이 돼서 올라오네. 야 이거 15만 포인트 했는데 6만 원 올라오네. 5만 원을 했는데 6만 원 올라오네. 이런 것을 기획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준태 사장님하고 유성 사장님이 강의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똑똑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을 꼭 있어요. 여기 40만 PB가 올라왔어. 그럼 요 30만 PB 하면 내가 수당을 6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밑에 있는 파트너한테 15만 줘서 너 30만 만들어. 그럼 밑에 있는 파트너 땡큐죠. 15만 받을 30만 되면 그럼 나는 15만만 넣지만 물건 사고 나서 6만 원을 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혜를 필요하면 좀 장기적인 전략과 고급 전략이라면 우리 이재원 사장님의 아이디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치약 칠 수 있는 사람이 10명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치약 칫솔 샴푸 쓰는 사람 10명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30만 원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6만 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원 사장님은 이걸 정확하게 맥을 잡은 거예요. 내가 15만 30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우니 치약 칫솔 쓰는 사람, 샴푸 쓰는 사람 10명만 만들면 30만 원 올라와요.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맞을 수 있겠죠. 잘하면 2달에 한 번은 맞을 수 있겠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 느낌을 알면요. 속도가 줄여져요. 그러면 그 위에는 사람은 90만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90만이 왔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일단 소비자. 어떻게든지 30만 원을 벌려는 사람은 사업자. 이거 잘하면 이거 애텀에서 좀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우리가 사업자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봤을 때 포인트를 맨 밑자락에 두지만 이 평가 이 포인트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 사업자 이렇게 찍어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언제 쓰냐? 유성훈 사장님 팀장을 할 때, 준태 사장님 팀장을 할 때 이 인도 사람 하나 성이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성희 사장님이 20 할 줄 알았는데 20 꽝인 거예요. 20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폰서가 성희 사장님 일을 안 하는구나. 평가하죠. 그럼 저기 이재원 사장님 보고 또 얘기하죠. 그 저쪽에 내가 20만 줄 테니까 40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사장님은 사업자로 보는 거잖아요.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다. 그냥 받았으니까 밑으로 흘려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지혜롭지 못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매사가 되려면 250 PB가 필요합니다. 보름 동안에 필요하죠. 보름 동안에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 250만 갖고 판매사가 되고 250만 갖고 팀장이 가고 250만 갖고 국장이 가고 본부장 총장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김정길 총장이 얼마 들여서 갔다 250만 PB를 통해서 간 거예요. 아니 250만 갖고 판매사도 되는데 250만 갖고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총장이 가는 거.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수 총장이 250만 아니고 더 들었대요, 돈을. 솔직하게 얘기하래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돈 더 들었어요. 250만 PB가 아니라 돈이 더 들었다. 그 돈이 더 드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이 갔기 때문에 돈이 더 드는 거예요. 룰은 기본적인 룰은 같으나 내가 총장이 갔을 때 돈이 더 든 것은 500만, 1000만 포인트가 더 든 것은 뭐냐면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완성되지 못하고 총장을 갈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돼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줘서 갈 필요가 있느냐? 갔을 때 득, 손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성원 사장과 주택 사장님이 이제 승급식 할 때 무리수다 이거는 돈이 투자 대비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제 이재 사장님하고 이제 차인숙 기자님하고 이제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홀. 아 이것은 너무 무리수고 손해가 많다. 가서 무리수가 더 많이 들 것 같다면 노. 이런 거는 이제 차인숙 기자님이 잘 리드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인도에 있는 네트워커들이나 CEO 출신이나 영업사원들 놓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콜, 유 사장님이 나 이 센터랑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배가의 법칙으로 센터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먼저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네트워크들 만나가지고 창립해 나왔느니 우리 식구들끼리는 어떤 내용을 공유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끝나고 나서 준태 사장님이 해수 사장님, 유성원 사장님, 경남 사장님, 그다음 나머지 재란 팀장이 현숙 국장님 더 보충 설명 계속 더 해주시고요. 설아 씨, 임정아 씨 사장님도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원 사장님 내가 얘기했던 거 더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 사장님 아직 그런 부분 아직 탁월해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요거는 참고로 대입이에요, 대입이. 이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교육할 때 자료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 표정들이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배가의 원리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더 발전되고 조직이 더 커지고 멤버십이 이 승수의 법칙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50만 PB로 총장 갈 수 있는 거, 250만 PB로 본부장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조직이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연습하는 차원으로 지금 배가의 원리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10만 주면 10만 만들고 20만 주면 40만 들고 이게 배가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제 회장님, 저기 총장님은 이 10만 PB를 100만 PB로 만들려면 배가의 원리가 아니라 승수의 원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승수의 원리를 하기에는 멤버십이 아직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만 그 전 단계인 배가의 원리라도 우리가 잘 그거를 습득해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게 이제 승수의 원리로 좀 한 차원 높게 우리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가 배가의 원리로 이거 하고 있다 보니까 총장님이 그날
답답해서 승수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숙지해서 우리가 재심 함령,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지금 맨 위에 우리가 유성원 사장님이 있지만 유성원 사장님이 자리를 딱 잡게 되면 당연히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일단 맨 앞에서 선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같이 도와서 해주고 나면 거기가 안착이 되면 당연히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계속.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함께 해주고 사업한 사람은 순서대로 돼요. 제가 해봤을 때 그렇게 하면 계속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를 만들다 보면 팀장이 또 자연적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이 그거를 좀 빨리 땡기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계속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생각하고 이 전략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는 밥 먹는 듯이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안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매일 일상으로 하는 일이지만 이거를 좀 더 차원 높고 이 방향, 이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해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지금 말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숙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진짜 다 이해가 충분히 해서 남을 설득할 정도로 우리가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혹시 궁금하거나 또 저기 좀 한 말씀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 분 하실래요? 지금 오늘 굉장히 오래 하셔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말씀하실 분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최은희 사장님 인사만 좀 하면 안 돼요? 네. 최은희 사장님 최은희 사장님 얼굴 보여주고 인사만 하세요. 자, 자기 얼굴 보여주고 인사하실 분들은 해주세요. 최은희 사장님 음해지가 안 되고 있는데요. 바쁜가 보네요, 식당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리 박미국장도 없으신가요?